마켓 무버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에는 눈에 띄는 명확한 특징이 한 가지 있죠.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은 웃고 있는 반면에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도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넷마블과 SK케미칼이 그러했고요. 고려아연과 한국콜마의 주가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 속에 5에서 7%대로 상승 마감 지었습니다. 반면에 어닝 쇼크 기업들의 주가는 역시나 줄줄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편의점주를 중심으로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요.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4에서 8%대 하락 마감했고요. 덴티움 역시나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면서 16%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월요일인 12일에도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실적주는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주입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했고요. 오늘 장에서 신고가 다시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SK가스 역시 지난 금요일 장 마감 후에 호실적 발표했고요. 시간 외에서부터 주가 상승하며 월요일까지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젠도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어닝 쇼크를 기록한 태광의 경우에는 급락세 연출했고요. 셀트리온과 CJ 프레시웨이 역시 실적에 따라 주가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편의점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더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는 GS 리테일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투자 의견을 바이에서 홀드로 내려잡았고요. 목표 주가도 15,000원까지 끌어내렸습니다. 1분기 주력 사업부의 침체로 전년 대비 역성장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2.3%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적에서 가장 우려되는 요인 바로 편의점의 점포수인데요. 편의점의 점포수의 경우에는 1분기만 따로 봤을 때 폐점이 증가하면서 약 85점이나 순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 회사 측에서 점포의 순증 목표 가이던스를 250에서 300개로 제시했는데요. 기존의 500, 600개에서 크게 하향된 수준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정적인 실적 회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고요.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면서 현재는 1, 2위권, 상위권 경쟁사와의 간격이 더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도 편의점 3사의 합산 매출 증감률 추이가 이렇게 급감했다라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는데요. 편의점 업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부진의 길을 겪고 있고 예상보다 더 빠르게 침체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적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요즘 편의점 업계의 실적 부진이 주가에 추가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비하면서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은 JW 생명과학입니다. 이 기업은 기관의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4월부터 오늘까지 꾸준히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이 4월 10일에 이게 10,000원이었는데 지금 11,89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기관 수급도 괜찮습니다. 다만 좀 길게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네. 이 기업을 오늘 움직임은 없어요. 근데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2017년도, 8년도 그때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오바마 케어를 이제 빗댄 문재인 케어 때 어떤 제약사들이 이제 대부분 고점 찍은 제약사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그러고 나서 많이 흘러내려왔는데 실적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뭐 주식시장에서 실적이 좋고 주가가 따라간다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해소가 될 텐데 사실 주가가 이제 실적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굉장히 주식이 어려운 건데 JW 생명과학 지금 현재 이제 실적으로 어떤 좀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히 어떤 기업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우리가 보통 뭐 링겔 이제 뭐 정확한 단어로는 수액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JW 중해제약 이제 JW 이제 중해죠.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수액을 하긴 합니다만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수액이 거의 뭐 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올해 1분기까지 좀 그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맞춰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발표된 바로는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104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104억 24% 정도 증가를 했고요. 작년에 우리나라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 바이오테크 기업들 전체 통틀어서 가장 많이 23년도 대비해서 어떤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 3개 순위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SK 바이오팜, 그다음에 퍼센트로 이제 삼성 바이오, 그다음에 JW 생명과 이렇게 3개가 꼽을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올해까지 연결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으로 지금 현재 뭐 수익이라는 게 사실 뭐 뻔한 제품이고 어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게 뭐 어떤 매출이 확 늘어나기 힘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품군 내에서 우리가 보통 기본 수익이랑 그다음에 뭐 어떤 특수 수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나눠지는데 지금 고마진 제품들 위주로 어떤 그 매출을 좀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마진 제품이 현재 70% 이상까지 올라왔고 특수 수익이 뭐냐 하면 보통 3챔버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원 가서 아우 저 피곤한데 좀 영양제 좀 놔주세요 그러면은 이 수액이 위에가 이제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가는 수액이 있는데 바로 그게 이제 과거에는 독일이 제약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었었는데 JW 생명과학이 2010년도 중반서부터 국내 기준으로 어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현재 전체 매출 대비해서 한 10% 정도 마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이제 경쟁자 라이벌 기업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HK 이노에 그다음에 대한약품 정도가 있는데 사실 뭐 JW 생명과학이 누구나 인정하는 이제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잠깐 앵커께서 짚어주신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이제 JW 생명과학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는 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수급입니다. 일단 한번 좀 잠깐 좀 살펴보시면. 파란색 속에 이제 기관, 그다음에 빨간색 선의 외국인인데 앞서서 이제 기관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약간 좀 샀다 팔았다 하는 중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기관과 더불어서 거래량이 지금 현재 많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도 사실 많은 양을 살 수도 없고 사지도 않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게 저는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일단 그 고점이 4월달 중순 정도쯤에 잡혔던 11,500원 정도 부근인데 지금 그걸 넘어서서 12,000원. 어제 이제 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안 오르는, 그러니까 한 박자 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못 올랐다.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최근 수급을 봤을 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JW 생명과학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적 연속성도 있겠죠, 그렇다면? 네. 알겠습니다. JW 생명과학 사실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기업이기도 한데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저평가됐고 이에 반해서 수급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인데 오늘은 좀 빠져요. 1.7% 하락세. 다만 이 기업도 수급이 괜찮습니다. 기관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좀 주가가 좀 높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이제 좀 가파르게 빨리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만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맞고요. 길게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여지는 구간인데 나이스 평가 정보를 이제 뭐 재무제표를 보실 수 있는 분이나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2011년도서부터 지금까지 2022년도 정말 조금 빼고 한 번 빼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5년 연속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반토막 정도가 났어요. 좀 약간 왜 그럴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적이 꼭 그 주가를 부양시키는 부분은 아니라는 게 사실 그 주식하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알게 모르게 많이 좀 접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흔히 어떤 뭐 은행 앱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토스 같은 이런 앱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신용점수 얼마지 했을 때 이제 2개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가 하나가 이제 나오는데 지금 나이스 평가 정보가 앞으로 지금도 좋지만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거에
대출을 받으면 만약에 뭐 A라는 은행 가서 혹은 뭐 앱으로 대출을 신청을 하면은 A라는 은행이 제 신용을 조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가 대행해 주는 건데 그건 이제 하나만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대출을 받으려면 뭐 적게는 10개, 많게는 몇십 개 은행을 한꺼번에 이제 대출의 어떤 금리들을 비교를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이스 평가 정보 입장에서는 과거의 하나에서 지금은 어떤 한 개인이 대출이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신용 평가를 할 때 굉장히 그 어떤 그 수수료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23년도서부터 최근에 일단 주가가 좀 오르거나 아니면 차분하게 오르는 기업들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이제 주주환원이거든요. 일단 주주환원 같은 경우는 23년도서부터 배당 성향이 한 30% 정도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도 더 할 부분은 계속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매년 발행 주식수 1% 이상을 일단 매입을 해서 자사주 소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좀 약간 뭐 나이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배당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배당주 좋죠. 그리고 일단 이런 기업들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면 국내의 어떤 한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게 그동안의 나이스 평가 정보를 시장에서 좀 평가하는 좀 단점 중에 하나였었는데 최근에 해외도 좀 진출을 하고 있어요. 이제 베트남도 진출을 했고 현재 베트남에서 이제 CB 라이선스 획득 추진 중이다라고 나왔는데 CB라는 것은 이제 개인 사업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용평가 같은 경우는 기업도 있고 개인도 있고 개인 사업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일단 나이스 평가 정보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 간단하게 차트 이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경제 성장률 안 좋을 때, 네.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실 잘 갈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어떻게 네.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신용평가 일거리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자, 일단은 2011년도서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주가도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과연 이 고점에서 한 2만 5천 원 부분이 어떤 뭐 고평가냐라고 했을 때 절대 뭐 실적만 보면 그렇지 않고요. 주가도 한 50% 정도 조정을 받고 최근에 좀 러프하게 반등 중인 상황인데 기관 수급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반대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반대로 좀 현재까지는 아직 매수 쪽으로 전환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에 좀 리스트업 해 놓으시고 외국인 기관 수급 계속되고 외국인 수급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좀 약간 뭐 차분하게 좀 길게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스 평가 정보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